자, 2학년 여러분 어김없이 왔습니다.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왔네요.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등급을 노리신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킬러 문제를 찾으셔야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성취만으로도 나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 개념 정도만 알고 가도 2, 3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주의 깊게 모의고사 풀이 어차피 진도도 아니고 대충 듣자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정지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촬영 당시가 지금이 금요일입니다. 어제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누구 모의고사냐? 바로 고3들 모의고사. 이 고3들의 3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 성장 이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봤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항상 그 시대, 그 왕, 그 국가 등등등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뭔가 명문 출신의 관리들이 도망친대요. 누가 도망치냐? 진나라의 황제가 도망쳐가지고 러양의 북쪽으로 쳐서 도망가다가 잡혔대요. 진나라가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키워드겠네요. 즉, 이 시기는 무엇을 말하냐? 이제 진나라 삼국시대를 통일한 위촉 5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이제 맛이 가면서 그 진나라의 하위에 있었던 용병들이었던 흉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여기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뭐 유효니, 왕민이, 나중에 나오는 유총이니 이름까지 외우시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다면은 베스트지만은 이거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래서 딱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키워드는 많아요. 자, 그럼 즉 이거는 5호 16국의 서막을 알린 진나라의 멸망입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백강전투 뭐였습니까? 백제의 멸망 이후에 외에서 지원군을 보내줘가지고 신라와 당의 연합군과 싸운 전투가 백강전투입니다. 수의 남북조 통일 결과 이건 뭐 딱히 이유니까 나당 연합군의 결성 계획이 전혀 상관없죠. 연운 16주는 나중에 배울 테니까 답은 5번 5호가 화북지형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의 첫 번째가 이것인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21년 어제 봤던 5번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서 가가 추진되었는데 일단 야마토 정권도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소가시도 제가 굳이 언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카무 오에 황자는 우리 교과서에 약한데 소가시 정도만 알아도 키워드는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니까 자,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걸 위해서 뭘 한다고요? 당나라에 율령제를 도입하고 이제 관료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을 추진한 가가 뭐겠습니까? 다이카 계십니다. 자, 다이카 계신이 추진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 이 고3 레벨에서는 다이카 계신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확실하게 연도 그 시대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2 레벨이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닌 거를 지웁니다. 일단 1번과 3번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4번과 5번인데 헤이안초는 언제냐? 다이카 계신 이후에 나라 시대 이후에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 헤이안의 수도는 헤이안쿄 이거는 다이카 계신의 이후니까 4번은 아닙니다. 답은 5번 고구려와 당이 이 시기에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물론 고구려와 당의 개입에 얘들이 끼어들지 않았지만은 그 동시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16년 3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5호 16국의 시작과 관련한 문제 뺑뺑이를 시작합니다. 자, 진나라 영가. 영가는 당시의 달력 같은 겁니다. 영가 1년, 영가 2년, 영가 3년.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연호라고 해요. 알아두시면은 한국사에도 나옵니다. 자, 진나라 영가 연간. 이게 연도를 왜 줬냐? 진나라가 같은 이름이 전국 시대에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에 도움이 되라고 굳이 연도도 적었습니다. 최소한 이 연도를 볼 때 전국 시대, 그 춘추 시대의 진나라는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져 가지고 화북 일대에 많은 유민들이 남하했대요. 자, 진나라 시기에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많은 유민들이 남하하였다. 이건 즉 아까 얘기했던 5호 16국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북방의 이민족들이 화북지대로 내려왔고 화북지대의 한족들은 강남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진을 시작으로 송제, 양진의 한족 국가가 강남 지역에 세워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자주 보는 키워드들이 보기에도 나옵니다. 보기에도 나온다는 거는 요거도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몇 번 했죠? 고조선 위촉 5의 삼국 분열 시대가 전개되었다. 후한이 끝난 다음입니다. 부여의 일부 세력이 남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주몽이 인구 이동을 감행한 겁니다. 자, 남비엣이 북부 베트남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이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털리냐? 한무제한테 시원하게 털려서 정복당하고 9개의 군이 설치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18년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나라 황실이 쇠약해졌고 흉노 등의 민족들이 내려왔다고. 그러자 황실의 일족인 사마예가 도망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즉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흉노 등의 민족이 황허 지역에 내려갔다고요. 낙수는 몰라도 돼요. 황허가 대충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황허와 창장강이 어디 있는가는 아셔야 됩니다. 그게 중국사의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화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 어디냐도 마찬가지로 중국사를 배울 때 필요한 지리적인 정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찌에우다. 이거는 아마 이게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가 이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입니다. 베트남 역사가 많이 들어있던 시기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은 이 찌에우다는 한자로 말하면 좋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나라의 관리였는데 여기에서 독자 세력을 세우면서 남비엣을 성립한 겁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찌에우다는 수능과 모의고사에 출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광무제가 외에 급인을 보내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일본사에서 광무제가 외에 금인을 보낼 때 무슨 호칭이었냐? 노국왕입니다. 다음, 한 고조가 흉노에 크게 패하였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성의 치요. 평성의 치요. 또 나왔네. 위반이 준왕을 몰아내고 넘어갈게요. 답은 5번입니다. 한족이 강남지방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넘어갈게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다음. 자, 2018년 9월 7번입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중원에서 흉노를 비롯한 5호가 난리를 일으킨 이래 백성들이 창장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자,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이 한족들이 남쪽으로 이주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풍부한 노동력과 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진 농업 기술이 절묘하게 조합이 되면서 개발되지 않고 있던 미지의 땅,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창장강 유역의 농업 생산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답이 고래서 4번입니다. 4번.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요. 5번 문제는 원체 중요하니까 원체 계속 나와요. 장건 바로 한무제입니다. 네. 계속 말하고 있죠. 자주 나오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장건이 항상 나오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9년 9월 2번 문제를 봅시다. 유총 이런 이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황제가 잡혔고 중원의 많은 백성들이 창장강을 건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왔다. 즉 5호 16국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려 1번과 4번 모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겁니다. 다음은 5번 북방 유목민족의 화북지역 장악이 끼친 영향. 잘 안 보이려나요? 북방 유목민족의 화북지역 장악이 끼친 영향. 답이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이죠. 7세기 이전의 동아시아 인구이동. 소연님, 왜 7세기예요? 7세기부터 동아시아가 안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제 중국이 통일되고 동아시아의 하나의 분쟁 지역이었던 삼국의 항쟁도 끝이 나는 시기가 7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기 이전입니다. 보시면은 위만 집단의 이주 배경,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에 혼란기에 위만 집단이 고조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여족 집단의 이동, 처음에는 주몽, 그 다음은 온조와 비류, 연쇄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5호의 남하와 동진 건국. 자, 이 외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인구 이동과 관련된 것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를 과감하게 넘기고 아는 것만 챙겨서 개념을 얻자고요. 이게 고3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 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2예요. 우리가 배운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은 3월, 6월, 9월, 11월 계속 진행되는 모의고사에서 점점 점수가 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내신과 모의고사 양쪽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도메인.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이 백제와 가야 사람들 혹은 나중에 멸망했던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도웨인이라고 그러고 이들이 이제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 스에키 토기, 아스카 문화 이런 것들의 형성을 돕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5번 개념 잘 알아두세요. 일본사가 개정되기 이전 교과서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일본사가 종종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20년 작년 7월 모의고사 4번입니다. 보실게요. 자, 일본의 시족 계보를 정리한 신찬 성시록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성씨가 포함되어 있다. 신찬 성시록 몰라도 되지만은 일본의 성씨에 신라 고구려 가야가 포함되어 있다. 신라 고구려 가야 사람들이 일본에 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위는 한자랑 유학을 외에 전달해 주었다. 스에키 토기는 가야인의 영향을 받았다. 즉 한반도의 문화와 한반도의 인구가 일본으로 넘어온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다 한반도의 얘기가 있고 5호의 남한 이유. 5호가 왜 내려왔습니까? 인구 이동의 배경에는 뭐 기후 변화, 전쟁, 내부의 갈등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흉노를 다시 설명하자면은 흉노가 후한 시기에 내부 대립으로 북흉노랑 남흉노로 나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후한 시기예요. 후한 시기 내부 갈등이 발생하다가 북흉노는 저기 도망갑니다. 남흉노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후한의 군대로서 용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삼국시대와 진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남흉노가 용병으로 자리 잡고 북흉노는 멀리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5호의 남하 이후에 이런 갈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물자 부족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런 내부 갈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3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러양으로 천도하고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했고 조정에서 선비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고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하였다. 어느 나라의 누구입니까?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중요해요. 북위의 효문제. 그러니까 4번입니다. 예. 야마토 정권 관련 없고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네요. 도웨인의 문화 전파와 야마토 정권의 발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무제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바로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를 하는, 국가가 소금과 철을 국가만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실시해서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북위의 한화 정책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수능 3월입니다. 선비족이 건국하였습니다. 화북 지역을 통일하였습니다.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즉 이 나라는 북위예요. 북위.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교초 발행 토목부의 변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고요. 다이카 계신 일본의 야마토 정권 시기입니다. 호한 융합 정책 답은 4번입니다. 호족과 한족이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융합 정책을 실시한 게 북위의 효문제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2015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평성에 노업을 두고 사방으로 영향을 넓혔다. 그리고 나는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 화북을 통일하였다. 이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선조들은 선비족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화북을 통일한 국가는 북위가 되겠죠.
황제께서 관료들에게 어제 그대들의 부녀자가 입은 이 옷을 보니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과 소매가 모두 좁았다. 왜 호복을 입지 말라는 조칙을 지키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효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자, 월지의 이동 경로는 흉노랑 관련이 있어요. 흉노가 조업해가지고 월지가 저기 서쪽으로 넘어가지고 대월지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의 건국 과정, 주몽이 부여해서 이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헤이안 천도 배경, 나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로 이동하는 걸 말을 해요. 답은 그래서 북유의 통치 정책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자, 당의 소정방이 백제의 왕과 왕족 등등을 사비해서 배를 타고 당으로 돌아갔다. 요게 뭐냐? 바로 백제의 멸망이에요. 663년 일본 수군과 좌평 여자신을 비롯한 백제 백성들이 배를 띄워 일본으로 향합니다. 자, 백제 백성들이 일본으로 향해요. 가만히 보면은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돼서 끌려갔고 663년은 백제 멸망 이후입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백성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5번. 나당 연합군이 활동,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고구려도 멸망시켜가지고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백제 유민들, 고구려의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외인이에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개념 설명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은 저도 최신 문제만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최대한 짧고 굵게 개념만 확실하게 보도록 설계를 해드릴게요. 자, 작년 10월 문제입니다.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는 7세기 중엽에 단행되었고 나카노 오의 황자. 이 나카노 오의 황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여기에 소가시가 안 나왔네요. 일단 당의 문물을 수용해서 뭘 수용했냐? 예를 들면은 율령제도. 그래서 군주 중심의 통치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는 무엇이냐? 다이카 계신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소가시가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소가시를 타도하고 군주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작년 수능 6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에서 보면은 황제가 진을 여기 있는 진을 토벌하라는 조선을 남겼고 이 진의 조성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창장강 유역에 있는 국가가 멸망당했습니다. 송제 양진을 외우지 않아도 대충 사이즈가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창장강 유역에 그걸 멸망시켰구나. 즉 남북조 시기의 종결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가 토번이 공격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에도 힘썼다. 즉 이거는 나당 전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당 전쟁 당시에 토번이 적절한 타이밍에 쳐들어와가지고 당나라가 신라에 대한 관심을 거둡니다. 약간 좀 토번이 좀 더 급하니까 토번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입니다. 일단 5호 16국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남북조 시기의 종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5호 16국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안 됩니다. 남조가 멸망했는데 남조와 채권관계 말이 안 됩니다. 2번도 말이 안 되죠. 효문제도 북위인데 아닙니다. 답은 5번 소가시 세력을 몰아낸 다이카 개신이 이때 시작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아까 제가 다이카 개신할 때 그 시기가 대충 당과 고구려가 쌈박질을 하던 그 시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자, 답은 그래서 5번 다이카 개신 잘 알아주시기 바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나카노 5의 황자, 이 나카노 5의 황자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내년에 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풀었던 6번 문제입니다. 가왕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볼 때 주작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당시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세 개의 도시를 띄웠어요. 하나는 장안, 하나는 상경성, 하나는 헤이조쿄. 즉 여기는 가의 수도인 장안성. 제가 웬만하면 나라의 수도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통일 왕조의 경우는 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당나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답은 1번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사명. 이 절도사들이 지방 세력인 절도사들이 독자 세력화하면서 이제 점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사의 난은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적어도 안사의 난이 당나라 시기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만으로 보면은 안사의 난을 당나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2번이죠. 한무제 시기의 장건. 다음 문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호부.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은 책에 어디냐? 57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빨간 점에 도호부라고 되어 있어요. 도호부. 그 도호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범위한 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6도호부를 두었습니다. 이 도호부들은 안사의 난 이후에 소멸되었다. 즉 이 문제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도호부, 두 번째 안사의 난. 즉 이 두 가지가 당나라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 3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본다면 도호부는 상당히 지도에 작게 나오는 개념이고 안사의 난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로 풀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내용을 추가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거 좀 어렵더라도 참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튼간에 자 도호부는 책에서 봤고 안사의 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 장군들인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즉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뭐겠습니까? 자, 먼저 가야 병합 신라죠. 헤이 조표를 건설하였다. 나라시대.
헤이 안교는 헤이안 시대, 헤이 조교는 나라 시대. 고구려 계승식을 표방하였다. 제가 발해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그 이유는 발해에 대한 서술이 많이 없기도 하고 한국사에서 그래도 언급이 되었을 테니까 발해입니다. 5호 16국 시대에 혼란을 수습한 국가는 북위입니다. 답이 그래서 4번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4번입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현장 수업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힘든 부분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수업 때 저를 만나서 선생님, 제가 이 파트를 정말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은 다 같이 알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저에게 리퀘스트를 하시면 그 부분, 그 짧은 부분만 제가 따로 보충 강의를 찍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때, 온라인 업로드를 할 때 플러스로 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풀이는 끝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동아시아의 외교 형태, 조공과 책봉이라는 동아시아에서만 등장하는 외교 형태에 대해서 만나보고 이게 동아시아 각국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